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지 11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가 오는 2028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회사의 주식 329만 주를 친족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취임 20주년을 맞은 최 회장이 친족들의 경영 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지분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증여로 최 회장의 SK 주식회사 지분율은 기존 23.12%에서 18.44%로 낮아졌습니다. 포스코 사회이사들이 국내외 주요 주주사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기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업 설명회는 이사회의 역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주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포스코는 이번 행사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은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전환한 상황인 가운데 중국장의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시장 내 낙폭도 확대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은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철도 관련 남북 경협주들은 호재성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은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참 만만치 않은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0% 하락한 2057.48의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하락하면서 약보합 마감입니다. 42,400원에 SK하이닉스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69,3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5% 하락한 683.06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장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힘을 잃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38% 내린 78,900원에 신라진 역시 하락하면서 1.12% 빠진 77,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장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그리고 봉주 선생님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이제 11월 말로 접어들었고 날씨도 너무 추워졌어요. 학과장 정웅 대표님 감기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네. 정말 17년 만에 감기를 걸렸는데 한 2주 정도 고생했습니다. 근데 고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주식시장 분석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 코너에서 이제 단기 시황 좀 많이 읽어드리면서 추세적인 것도 좀 보충해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그 시황 끝나고 마지막 코너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 또 건강해지신 것 같고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오늘장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석투자 마지막 시간까지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주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 봉주 선생님 참 바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금요일이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시장이 참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환경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때는 즉각 잘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을 갖고 대응하다 보면은 손절도 못하고 그리고 또 수익이 났던 것도 기다리다가
또 수익 실현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따라서 즉각 좀 대응을 하자. 뭐 이 정도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맞춰서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방송이죠. 정석투자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교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1교시는 거시적 경제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시황을 좀 점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주요로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한 주간 참 더딘 시장이면서도 이런 시장 안에서 대응하시기는 더더욱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양시장에 대한 흐름 오늘은 앞서서 살펴드렸듯이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시황에 대한 정리는 학과장 정황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과장님 일단 이번 한 주의 장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비정상 고점을 찍었어요. 반등 고점. 그리고 21선 이탈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이제 급등락되면서 이제 혼조세를 이제 이어갔는데, 뭐 이번 주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난 10월 말 2000선 이탈 이후에 현재까지 흐름을 제가 총체적으로 일단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린다면 좀 약간 거시적인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구간에서 하락할 때 10월 하순이죠.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현재 코스피가 21선을 안 깨고 있는데 이건 현재 깨고 있는데 이건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코스닥의 이제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성. 급락할 때는 코스피보다 더 빠져요. 근데 반등할 때는 더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코스닥을 먼저 보시면 10월 하순에 빠질 때는 더 격렬하게 빠졌지만 반등은 좀 더 상대적으로 좋다. 현재 21선 안 깨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10월 말에는 어쨌든 코스닥보다 좀 덜 빠진 것 같지만 올라가다 어때요? 지금 오늘 21선 이탈했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아마도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수가 불안해서 뭔가 쏟아질 것 같을 때는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반등 나온다 싶으면 코스닥이 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뭐 그 시장의 본류는 코스피니까 코스피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 10월 하순에 이제 저점을 찍었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대략 이쯤이었습니다. 이날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 당시에 전망했었냐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는 2100을 넘기가 어렵다. 만약에 2100을 넘기 위해서는 비정상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래 봤자 2125라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였죠? 이날 2120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미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올라가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10시 방송에서만 제가 이제 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달해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밀렸죠? 밀렸다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근데 2111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도, 비정상적 반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저의 그 기조는 변함이 없어요. 2100선, 정상적이라 그러면 2100을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는데, 비정상 흐름이 나오면은 2100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초순에, 그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순, 이때하고 좀 달라요. 중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증시 이 변수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고, 2100선 넘어간 거고요. 초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이슈 없이도 이제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던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일단 단기적인 시황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뭐 월요일 이후에 또 빠질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2100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 이걸 항상 명심해 두시고요. 그럼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으로는 2100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심지어 주식 전문가를 하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몰라요. 그게 사실 영원한 숙제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편승하면 되는 거죠. 약간 늦더라도 매수하고 약간 늦더라도 매도하고.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거나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역이용해야죠. 무슨 얘기냐? 정상적으로 상승하면은 편승해서 끌고 가는 거고,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고점 매도 해야죠. 현물 고점 매도, 그 다음에 파생해서 하방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하락하면 편승하는 게 맞아요. 왜? 계속 내려갈 거니까. 근데 비정상적으로 하락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물은 매수, 하방도 상방향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정상, 비정상. 사실 이거 평생의 숙제예요. 30년 해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만 알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라인을 그려드릴게요. 2100선. 이걸 중심으로 했을 때 딱 두 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11월 8일, 11월 19일 이렇게 딱 두 번입니다. 딱 두 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해외 증시 변수였고,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거는 약간 좀 약간 조작적, 그러니까 과매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비정상이라도 또 내용이 달라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뭐냐? 왜곡이 된 비정상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변수에 의한 비정상이에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해드리죠.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왜곡과 변수 때문이다. 바로 비정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투자하실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올라가더라도 야,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내려가더라도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것만 알면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평생을 몰라요. 평생을.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된다 설명드리겠고요. 여전히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만약에 반등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분포에서는 2100선 넘기가 어렵다. 만약에 2100선을 우여곡절 끝에 넘어간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방 배팅하자. 파생은 하방 배팅이죠. 현물은 매도고요. 근데 이미 사실은 제가 이 첫 번째 동그라미 구간에서 그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시청자들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 그때도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그 얘기하고 실제로 네오박스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는 2100 넘기 어렵다. 2100이 넘어가면 비정상 흐름이다.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물량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파생해서 하방 배팅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초보자들, 하수들일수록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추세가 상승할 때 매일 올라가나요? 조정받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잠깐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눌림목이라 그래요. 반대로 추세 하락이라고 해서 매일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등했다 떨어져요. 반등했다. 그런데 상승 추세에서는 뭐 사실 약간 추격을 하든 뭐 눌림목에서 딱 진짜 저점 매수하든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하락 추세일 때 그렇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개인들이 왜 착각을 했냐면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왔죠. 또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왔죠. 예, 고비마다. 이때 사람들이 계속 착각을 해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지수든 종목이든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아는 게 이게 노하우예요. 이걸 알면 굉장히 쉬운데 대부분 다 몰라요.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나 보다. 내려가면 내려가나 보다.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현재 1년 했든 10년 했든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잘 들으세요.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올라가면 상승이고 내려가면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항상 남한테 집니다. 왜?
누구는 그거 못 보나요? 다 알아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 이 반등 구간에서 빠져나온 것도 기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락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반등하면서 빠지거든요. 그때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올라오면 그냥 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일단 단기 시황은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또 한번 추세적인 것도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현재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확실합니다. 그건 좋지 않고요. 제가 이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사실 제가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오늘 낮에 1시간 반 잤어요. 뭐 했냐면 분석했어요. 분석. 저는 이제 분석할 때 마치 예술가하고 비슷해요. 휠 받으면 그냥 밤새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석의 어떤 스펙트럼이 어떠냐면 이게 있어요. 주식시장 내적 분석이 있고요. 외적 분석이 있어요. 주식시장 내적 분석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수급과 가치입니다. 유동성을 판단하는 거죠, 수급은. 그리고 가치는 이게 고평가, 저평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내적 분석이고, 외적 분석은 뭐냐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을 분석하는 건데, 그러면 어제는 뭘 분석했냐? 철저하게 국내 요인만 분석했어요. 제가 이미 2, 3주 전에 얘기했었죠.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평소에 했던 얘기 했잖아요. 한 15가지 요소 중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끄집어낸다. 어제는 제가 뭘 분석했었냐면 국내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이 분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투자 판단할 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다시 체크를 해봐요. 체크해봐서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그냥 그대로 끌고 와요. 그 전망을. 근데 바뀌면 수정하죠. 근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내년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이 방송 언제까지 출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출연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내년에도 이 방송 보시면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고 수익 나는 아주 극소수의 개인이 되니까 많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장 이 전망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포지션으로 매매를 짜보아야 되는지 일단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황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에 이번 한 주간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비정상 반등 고점 이후에 21선을 좀 이탈한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대형주에 의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혼조세가 이어졌었던 이번 한 주간의 시황 정리를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 한 주의 이슈 분석도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어떠한 이슈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봉추 선생님과 함께 크게 3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봉추 선생님 금주의 이슈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도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기관의 바이오 달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 세 번째는 기관의 기록적인 코스닥 매도세에 대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당국의 바이오 달래기 이슈입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다고 하면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지난주에 결론이 나왔었죠. 결국은 금융당국이 증선이가 삼성전자의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2015년 회계를 고의분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시장에 상당히 조금 충격을 줬었던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런 흐름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금융당국은 일단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심사 대상이 됐을 때는 이후에 또 심의를 하겠죠. 결국은 그런 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은 여전히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실질심사 대상이 됐던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상장되기 전에 고의 분식으로 인해서 상장하지 않을 기업이 상장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례 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다르게 상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가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결과인데요. 결과적으로 고의 분식을 했고 그리고 상장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상장이 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바이오 산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은 요건인데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바이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오히려 바이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사이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이오는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었죠. 금융당국이 압박을 가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회계 기준에 대한 것들도 많이 좀 압박을 하면서 좋지 않았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또 시장이 계속 다운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회계 기준을 좀 풀어주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갑자기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또 다시 당근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4년 연속 적자가 나와도 관리 종목에 지정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매출 기준도 30억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완화시켜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계획인데요.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좀 훈풍이 불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확한 사실은 바이오가 상당히 위축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런 조치들이 나온 배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좋고 또 기업들의 어떤 회계 기준이나 또 현재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면은 굳이 이런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되는데 물론 이제 바이오 쪽에 어떤 민심 달래기 측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기업 흐름이 좋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어떤 달래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바이오 산업의 흐름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본다고 하면은 역시 바이오 산업의 어떤 향후의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향후의 어떤 그런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들이 나왔다는 자체가 바이오 쪽이 워낙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향후의 흐름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인데요.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을 증권사들이 전망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편차가 심합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66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52조 정도를 예상했어요. 거의 13조 이상, 14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상당히 편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봤더니 역시 내년에 어떤 실적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반도체 쪽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틀어지는 흐름이에요. 최근 흐름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게 역시 반도체 가격 하락이죠. 9월 대비해서 10월에 디램 가격이 1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역시 디램을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실적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60조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예상되는 금액 64조 정도와 비교했을 때도 낮은 금액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그동안 이제 반도체 시장이 워낙 좋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5G나 또 뭐 글로벌 그 정보통신 업체들이 어떤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충분히 감내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는 또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에 있어서는 뭐 어떤 세이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 어려운 게 일단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을 때는 실적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기존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았었다는 겁니다.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봤다는 것이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내년 실적 전망이 최소 66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에서 거의 6조 정도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에 따라서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하죠. 산업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의 어떤 그 흐름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전망도 그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치로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의 기록적인 코스닥 매도세인데요. 코스닥에서 기관이 10월 31일부터 오늘까지죠. 18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반대로 개인들은 1조 4천억 정도로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하락해야 되는데 대형주들이 조금 반등하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같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하는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죠. 기간으로 따지면은 이전에도 더 최장 기간이 있었습니다. 22일까지 매도하는 기록이 있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번이 최대입니다. 기존에는 순매도하는 그 연장 그 기간에 8,700억 정도가 최고였는데 이번에는 1조 2천억이 넘은 거죠. 상당히 큰 매도 금액이고요. 매도를 많이 했던 그런 그 종목들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그리고 펄어비스 그런 종목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했던 그런 종목들, 강하게 반등했던 종목이나 또 살짝 조정을 받았던 그런 강했던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했어요. 결국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업종에 있어서도 바이오 쪽을 계속 매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혼자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관이 지금 현재 지수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도 매도를 한다는 건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시장의 추가적인 다시 반등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역시 시장에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더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이슈는 대외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내외적으로 이 시장 내적으로의 다양한 좀 이슈들이 나왔고요. 이들 이슈들에 대한 결론은 역시나 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더욱더 바라봐야 하는 관점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거시적 경제 시간으로 다양한 시황과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 주간에 저희 쪽에 질문 보내주셨던 시청자분들 중 장학생과 그리고 재수강생을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금주의 장학생부터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장학생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6653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5652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금주간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장학생으로는 두 분이 선정이 되셨어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학과장 정우 대표님께서 또 선정을 해주신 장학생인데 끝자리 6653님이고요. 매수하신 종목은 삼성 SDI를 문의 주신 시청자분을 또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떠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측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참 잘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꼽아봤고요. 바로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좀 떨어졌죠. 현재는 살짝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반등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구간 정도 되면은 일단 이 구간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했잖아요. 거기서 내려온 것들을 봐도 그렇고 또 그 직전 저점 라인을 봐도 그렇고 뭐 이 정도쯤이면 충분히 예측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측 매매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때 들어가는 게 예측 매매예요. 확인 매매는 일단 하락이 멈추고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확인 매매인데 항상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원래 정석은 뭐라고요? 원래 정석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시장에서는 예측 매매를 해도 돼요. 왜? 어차피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사실 하락 추세 시장에서는 확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흘러내려온 종목이지만 예측 매매를 잘하셨고 뭐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제 본춘 선생이 이제 저기를 했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해줬는데 걱정스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상패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패가 안 되더라도 번전이에요. 근데 되면 진짜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저는 이제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반반 정도 본다. 이 정도 제가 추가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신 끝자리 6653님은 삼성 SDI를 매수를 하시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좀 결과를 떠나서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예측 매수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매수하는 그 관점이 예측 매수, 확인 매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추 선생님이 또 꼽아주신 금주의 장학생 질문 만나볼게요. 끝자리 5652님의 질문이고요. 롯데쇼핑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선정을 하셨네요. 네, 이번 주에 베스트로 꼽아봤는데요. 완벽한 매수는 아니었지만 매수가가 상당히 괜찮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보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수가 반등할 때 적절하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매수 자체가 저점을 확인하고 하셨어요. 완벽하게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리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비중이 많아서 좀 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만 잘 지키면은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도 괜찮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굉장히 우량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을 보면은 수급이 좋았었어요. 매수할 당시에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또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수준의 적절히 그런 시기에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맞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매수가 여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고점 기록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물론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하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를 보면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볼 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수보다 훨씬 강했죠. 지수는 10월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지수의 흐름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는데도 롯데쇼핑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버텼어요. 그래서 지수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하락하면은 손절 짧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정상적이라면 비중을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반등하는 구간에서 적절히 눌림목 매수를 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봉투 선생님이 꼽아주신 베스트 질문 롯데쇼핑을 매수하신 끝자리 5652님이었습니다. 일단 좀 적절한 매수가와 타이밍이었고요. 그리고 지수 흐름을 감안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거론을 해주시면서 좀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아쉽게도 금주에 재수강생으로 좀 선정이 되신 시청자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재수강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재수강생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359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6884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 속에서 워스트 질문으로 꼽히신 두 분인데요. 먼저 봉투 학과장 정우 대표님이 꼽아주신 금주의 워스트 질문 끝자리 7359님입니다. 코나이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뭐 제가 길게 설명할 거 없고요. 추격 매수한 다음에 손절 기준도 없이 무작정 홀딩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정이 안 좋고요. 결과도 뭐 안 좋습니다. 차트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동그라미 구간 정도 되면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과정이 나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밀렸는데 대략 마이너스 45%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아무 때나 매수하고 무작정 홀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분이 또 다른 종목을 또 똑같이 이런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합니다. 제가 지난 봄에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수익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도 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바이오주들 막 강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들은 막 이렇게 좀 무모하게 하고 막 너무 뭐랄까 좀 위험하게 해서 좀 수익 나더라도 지수 한번 빠지면 그냥 원상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올해 어떻게 됐어요? 벌었던 거 다 토해내고 더 손해봤잖아요. 벌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실을 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릴게요. 이분처럼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요, 장 좋을 때 반짝하기도 해요. 근데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손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하수들이 1년 동안 100% 벌었다고 막 호들갑 떨 때 고수들은 30% 40%만 내도 만족해요. 대신 하수들이 그 다음 1년 동안 마이너스 70 갈 때 고수들은 마이너스 10,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번 5년, 10년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겨요. 위험하지 않게 위험관리 철저하게 하면서 수익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겪는 실수가 그거거든요. 막 그냥 공격적으로 해서 그냥 확 벌기도 해요. 근데 유지가 안 돼요.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기초가 부실한 어떤 운 좋은 수익은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고, 주식 투자는 5년을 넘어야지 초보 닥지를 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큰 흐름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5년이란 거예요. 5년 넘기 전에는 평가손익 따지지 마세요. 5년 전에는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큰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거를 내 수익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도 안 좋았지만 과정도 안 좋고,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했던 말씀대로 정말로 정석 투자 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익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워스트 질문 코나이를 매수하신 분이시고요. 일단 추경 매수 이후에 손절의 기준이 좀 없이 무작정 좀 홀딩하신 부분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항상 재수강생 발표 때 말씀을 드리는 이런 팁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실수라든지 좀 지양하셔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고 다음 매매에 있어서는 좀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워스트 질문으로 꼽히신 시청자분은 끝자리 6884님이고요. 셀로메드를 매수하신 질문 주신 분이세요. 봉추 선생님이 이번에 좀 꼽아주셨는데 선정을 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꼽았는데요. 어쨌든 매수 가격 자체는 괜찮았는데요. 매수 위치가 좀 좋지 않았다 볼 수가 있겠죠. 이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아마 그 확률적으로 61선을 이탈하면 101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그때 이제 매수 가격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적으로 좀 위치가 좋지 않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시에 6월입니다. 6월에 지수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실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무시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기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51% 될 때까지 그냥 홀딩하셨어요. 그래서 매수해놓고 그냥 뉴스나 하나 나오길 바라면서 계속 홀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준 없이 대응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15,000원 근처죠. 보면은 지금 6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당시에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종목은 지수보다는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 역시 그 61선 이탈하고 결국 127선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낙폭이 컸다가 본전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수익만 생각하시다 보니까는 정리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51%까지 하락했고요. 지금 거의 40% 정도 하락이에요. 언제 본전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더라도 본전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가격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확률을 따져서 말씀드렸을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매수하는 것도 좀 해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주에 워스트로 골라봤습니다. 네, 셀루메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좀 많은 고민을 하신 이후에 좀 선정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좋지 않은 매수에 대한 부분과 이후에도 기준 없는 대응이 좀 아쉬웠었던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셔서 다음 매매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금주에 장학생과 재수강생을 모두 발표를 했는데요. 장학생에게는 평택촌놈 서적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재수강생 으로 선정이 되신 두 분께는 평택촌놈 아카데미 VOD 1주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2018년도 크게 흔들었던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연말을 향해 가면서 과연 순조롭게 해결될 것인지 그 부분에 가장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G20 회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싸움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하루가 다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기사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WTO 언급이 돼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기구 회의에서 상대방이 규정을 위반했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데니스 제어 WTO 주재 중국 대사는요, 중국이 비시장 정책, non-market policies 에 대해서 WTO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또 막대한 설비 과잉을 초래했다면서 강도 높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WTO 규정에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행한 조치는 예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 등과 같은 이런 곳에 관세를 부여한 것이다라면서 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 제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WTO가 이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의 위선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라면서 또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역시 미국이 규정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국 주장에서 바로 위선의 냄새가 난다라고 외신 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중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요, 미국과 상호적으로 이익이 되는 대화를 원한다고 발언을 했고, 미국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만남 평생을 준비해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모든 준비가 돼 있다, 평생을 준비해왔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많이 준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비슷한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미국 측의 또 팽팽한 긴장이 예측이 된다라는 분석이고요. 하지만 시 주석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하루가 다르게 이런 뉴스가 나오는 만큼 또 다음 주 월요일장에는 어떤 소식이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회담을 앞둔 가운데 중국 증시 상황도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갈등 우려가 또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일제히 오늘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상하이 증시 5주례 최대폭으로 하락하고요. 또 선전 증시도 4%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 2.49% 하락해서 2,579.48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선전 증시도 3.66% 내려서 1,335.15의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홍콩 증시 역시 IT 업종 중심으로 가파른 하락세 나타냈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소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상하이 지수 설명이고요. 또 그 다음 소식은요. 유럽 중앙은행 관련 소식입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회의를 통해서 올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만큼 유로존의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라면서 연말에 마무리 지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실 드라기 총재도 마지막 연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럽 경제는 계속해서 탄탄할 것이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정도 약해진 측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장세를 유지할 거고 물가도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면서 유럽에 대한 이런 우려를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지표도 탄탄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유로 시장도 침착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제 애플과 화웨이 등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크게 세계적인 IT 업종들이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CNBC 보도에서는 2020년까지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때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 따른 이 경기 호전을 재선 시기죠. 2020년에 맞춤으로써 당장은 좀 시간을 끌 것 같다라는 분석도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금요일장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외신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각 국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시장도 좀 휴장이어서 좀 잔잔한 시장이었는데,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역시 다음 주 시장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게 갑자기 확연히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가 반등할 때는 사실 꺾일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시장의 흐름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단기적으로 어떤 뭐 해외 증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제 다시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시장의 수급 흐름만 봐도 벌써 어떤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목 매매를, 현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확실하게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십시오. 비중을 줄이시고요.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서 개별 종목으로 소수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보이는 종목을 전부 매수하다 보면은 비중도 늘어나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확실히 줄이시고 확실히 움직이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고 시장 안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과장 정웅 대표님은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네. 조금 전에 그 해외 시장 뉴스에서 재밌는 거 보셨죠? 그 박나경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 뉴스 내용. 미중 무역 협상 가능성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지만 중국은 5주 내에 최대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2, 3주 전에 뭐라 했어요. 미중 무역 협상 이 문제는 일단 살짝 빼놓자 그런 거예요. 등당조사에서. 이게 바로 분석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거고요. 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보느냐. 코스피가 2000선 재이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상적이면 이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다음 주에 빠지든 언제 빠지든 또 빠져요. 그리고 제가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죠. 언젠가 현재 지수가 또 아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 좀 잘 듣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코스피가 2000선을 좀 재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도 역시나 정석투자와 함께 든든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